지우 씨, 다시는 혼자가 아니고 싶어요. 혼자 있게 안 해요. 늘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만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젠 당신에게만 마음을 주고 싶어요. 날 받아줄래요? 오늘 밤 같이 있어줘요. 사랑해요. 혹시 요즘 밤이 길어졌다고 느끼세요? 잠은 오는데 눈은 감기지 않고 불을 끄면 괜히 지난 인생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밤. 그런 밤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살았을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 산 날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던 시간들. 사랑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지만 늘 참고 늘 미루고 늘 나중으로 보내야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혼자만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만 구독을 눌러주세요. 비밀의 정원은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참고 살아온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만약 지금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겨우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붙잡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참고 살아온 사람들만 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문장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살짝 저릿해졌다면 이 영상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세요.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인생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집엔 아직 오빠의 향기가 남아있어요. 낡은 대문을 밀자 익숙한 무화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 자리엔 그때의 웃음과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림자가 함께 있었죠. 밤 공기 속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이 아니라 누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숨이 잠시 멎었어요. 그 말 쉽게 하면 안 돼. 그 순간 별빛이 흔들렸어요. 심장이 조용히 쿵 하고 울렸고 내 안에 오래된 시간이 다시 숨을 쉬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밤 촛불 하나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지우는 말없이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눈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입술이 닿았을 때 그건 욕망이 아니라 기다림의 무게였어요. 며칠 뒤 나는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지우야. 혹시 내가 은서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땐 내가 곁에 있어줘. 형의 글씨였어요. 장난처럼 써내려간 말 속에 묵직한 허락이 들어있었어요. 내 동생, 내 믿음. 손끝이 떨렸어요. 그건 유언이 아니라 우리 둘에게 남긴 조용한 신호 같았어요. 노을이 물든 저녁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나를 조금 허락해도 괜찮을까?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말했어요. 오늘은 두 사람 이름 붙이기 좋은 밤이에요.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울렸어요. 푸른 밤하늘, 나란히 떠있는 두 개의 별. 이제 그 자리는 지나간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갈 두 사람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음을 맞추는 사람이 되기로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별은 사라져도 그 빛은 한참을 더 남는다.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의 교차된 수뇌보. 지금 시작합니다. 구불구불한 골목 끝, 담쟁이 덩굴 아래 작은 주황빛 등이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 아직 오빠의 향기가 남아있어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은서는 그 말을 되뇌며
가방 손잡이를 조용히 쥐었어요. 낡은 대문을 밀자 익숙한 무화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당 끝 잘라낸 감나무 아래 작은 벤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철제 등받이는 여전히 기울어 있었고 그 위에 오빠가 앉아 웃고 있던 기억이 불쑥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나만 멈춘 채 흘러갔던 건 아닐까? 오랜만이네. 누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밤 공기를 닮은 눈동자. 오빠의 것과 조금 닮았지만 어딘가 더 부드럽고 깊은 빛이었습니다. 지우였어요. 오빠의 동생. 항상 조용히 곁을 맴돌던, 그리고 가끔은 낯설 만큼 순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아이. 지우야, 여기서 지내고 있었니? 네. 오래요. 그냥 떠나기 싫어서요. 은서는 한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말라버린 화분, 깎이지 않은 마당의 풀, 그 사이에 놓인 캠핑용 의자와 책들. 누군가 이 집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작은 방도 그대로였어요. 오빠와 함께 골랐던 벽지, 창가에 걸었던 별자리 지도는 햇빛의 발에 바스러질 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 되면 여기서 별 보여요. 요즘은 페르세우스 자리 쪽이 잘 보여요. 지우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어요. 오빠와는 또 다른 아주 낯선 온도의 시선이었어요. 이 방 괜찮을까? 나 다시 지내도. 그럼요. 괜찮아요. 누나 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레 가방을 내려두었어요. 낡은 바닥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밖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어요. 쏟아질 듯 밝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이랑 예전에 같이 봤죠? 오리온 자리. 그래, 너도 기억하는구나. 항상 형 옆에서 누나랑 둘이 웃는 거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별을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 걸까? 이건 단지 그리움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은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빛나는 별 사이 오빠가 없는 그 빈자리에 지우의 숨결이 조용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당에 별이 내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자리들, 기억 속 별빛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마당 한켠 오래된 정자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밤 공기는 선선했고 어디선가 화초에 물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엔 오래전 오빠가 지우를 앉혀두고 별자리를 가르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게 오리온, 저 끝자락이 리겔이고 누나한테 보여주려고 외운 거야? 응, 은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땐 몰랐던 것 같아요. 지우가 옆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지우는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옆에 앉아 고개를 젖혀 별을 보며 말없이 웃고 있었던 아이. 늘 오빠의 뒷모습을 따르던 동생. 나중에 나도 누나한테 별 보여줄래. 그땐 누나랑 나만 있는 데서. 은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기억 속에 파묻혔던 말들이 밤바람처럼 다시 귓가를 스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뜨거운 유자차가 담긴 머그잔 2개를 들고. 요즘은 이 자리에서 혼자 자주 봤어요. 처음엔 형 생각이 나서 나중엔 누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나? 그냥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누나가 형 손잡고 웃을 때 나는 그걸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 왠지 그 웃음이 계속 생각났어요. 은서는 잔을 받으며 그 손끝이 잠깐 스치듯 닿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왔어요. 지우의 손은 어렸던 소년의 그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 자란 남자의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별 여전히 좋아하니? 좋아해요. 다만 요즘은 별보다 누나 얼굴이 더 많이 떠올라요. 순간 마당에 바람이 불어 하늘의 별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은서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직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둥글게 맴돌았어요. 그 말 너무 가볍게 하지 마. 지금 우린 오빠를 지나야 하니까. 그래서요. 더 오래 천천히 말하고 싶어요. 누나가 돌아본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말 끝에 은서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한 줄기 별빛이 은은히 지우의 눈에 박혀 있었고 그 빛은 오빠의 것과는 조금 다른 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억지로 열어버린 것처럼 닫아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빠와 함께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분명 있었는데 행복했다고 말하기엔 늘 어딘가 비어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은서는 먼저 집에 와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불을 줄이고 밥솥에 김이 빠질 때까지 혼자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참아달라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도 늦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늘 급했고 은서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심히 와.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여자가 참고 기다리는 일이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둘 사이엔 늘 하루의 피로가 먼저 놓였습니다. 그는 서류 이야기를 했고 은서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알고는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서는 그 관계가 단단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고 결혼 날짜도 정해져 있었고 주변에서는 이제 다 됐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길어질수록 은서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나는 어떤 표정으로 늙어가게 될까? 그 질문은 무서워서 곧바로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는 많았고 불행하다고 말할 용기는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그 시절 늘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식탁 끝에서 거실 한쪽에서 말없이 이어폰을 꽂은 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 은서는 그 아이를 그저 착한 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마음에 남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 돌아보니 지우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서는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였습니다. 누나, 이거 컵 깨졌어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준 게 그날따라 너무 오랜만이어서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네, 조심했어요. 지우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괜히 걱정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여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고 성실했고 은서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은서는 가끔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 사랑받고 있었지만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은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안고 살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와. 늘 하던 말이었고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집, 정리되지 않은 그의 옷들,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은 침대. 그날 밤 은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일어나서 다행이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은서는 무엇이 다행인지, 무엇이 괜찮아진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 미래를 통째로 잃어버린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은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랑은 언제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남는 건 기다렸던 시간과 참아온 마음뿐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우의 고백이 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걸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보고 오래 품은 마음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오빠를 닮은 얼굴이 아니라 오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시선. 은서는 그 시선이 위로처럼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났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는 일, 다시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지후의 조용한 눈빛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자꾸 떠오를까? 별빛은 창문 너머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말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그래서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떠 있었고 은서의 마음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방 창문 앞엔 라벤더와 로즈마리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은서가 가져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우가 며칠 전 심은 거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았고 은서는 커튼 너머로 부엌에 서 있는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동작, 가볍게 내리는 커피 내음, 이 집에서 아침이 이렇게 고요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별 찍는 버릇이 남아서요. 새벽이 제일 맑고 고요하거든요. 지우가 따뜻한 머그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잔 안엔 연한 꽃향이 감돌았습니다. 은서는 잔을 받으며 물었어요. 사진 계속 찍고 있었구나.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요즘은 근처 사진관에서 인화 보조도 하고 있어요. 필름 냄새가 익숙해서 그런지 밤에 별 찍는 일도
그리 낯설지 않아요. 그 말 속엔 형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내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조용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엔 형 따라다니기만 했거든요.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나만의 시선으로 뭔가를 담고 싶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별, 내가 기억하고 싶은 밤하늘을요.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지후의 목소리엔 형의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내려는 단단함이 스며 있었어요. 은서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난 요즘도 도서관에 있어. 책 정리하고 누군가의 문장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생각보다 나한텐 편하더라. 그래서 형이 누나를 좋아했던 거겠죠. 지우는 그 말을 아주 조용히 담담하게 꺼냈습니다. 그 말이 닿는 순간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입술 안쪽이 살짝 아려왔어요. 사랑이란 말 아직 무겁게 느껴져. 알아요. 지우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대신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의 누나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마당 한가운데엔 지우가 세워둔 삼각대와 카메라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새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을 그 기계는 그의 조용한 꿈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엔 수천 개의 별이 있지만 카메라에 담기는 건 단 하나예요. 하필 그 별이 누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요즘 자주 들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맑고 투명한 시선이 현과는 다른 온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서는 잔을 내려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별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부셔서 시선이 흐려져. 그러니까 조금은 거리를 둬. 아직은.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그냥 멀리서라도 누나 별을 찍고 있을게요. 언젠가 같은 방향으로 빛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은서는 지우가 건네준 별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푸르스름한 밤하늘 속 가장 밝게 떠 있는 단 하나의 별. 뒷면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은서입니다. 은서는 그를 만나고 돌아온 날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오늘 있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설렜다는 사실도 그 설렘을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너무 선명해질까봐 어둠 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있었고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있었고 잠들기 전 불 끌까 하고 묻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억으로만 남아 집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따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미루면 안 될 일처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숫자보다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에 갔던 날, 이 돈으로 둘이서 밥을 먹었던 날, 이 돈으로 약을 샀던 날, 통장을 정리하는 일이 이제 와서는 삶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 맨 위에는 아직도 그 사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번호를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사라지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손이 말을 듣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삭제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내 이름을 그 사람의 목소리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은서야. 그 평범한 부름이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다는 것. 아무도 안 부르는 이름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이름은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름은 누군가 불러줘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왜 사랑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졌는지를 처음으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힘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음을 주면 다시 잃을 수도 있고, 다시 통장을 정리해야 하고, 다시 번호를 지워야 하고, 다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걸 한 번 겪고 나니 두 번째는 차라리 겪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설레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서둘러 눌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괜히 마음만 다친다. 지금도 충분히 조용하다. 그 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혼자 두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날 은서는 처음으로 그 방어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젊지 않았고 무리해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방식이라 은서는 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두려웠습니다.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서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이름이 잠깐 불리다 사라지더라도 괜찮을까? 다시 혼자가 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설레어 본 기억을 가져도 되는 걸까?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끝난 일이라는 걸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무너질 각오를 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 은서는 그 결심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오래 자신을 외면해 왔던 삶과의 작별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마음이 조금 더 오래 자기 곁에 머물러 줄 것 같았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은서는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온기를 느끼는데 집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렀고 그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지우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처럼 입을 열지도 않았고 괜찮다는 듯 그저 함께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은서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눈빛이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이 침묵이 영원히 이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이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흘려보내기에는 오늘의 마음이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손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떨린다는 사실이 조금은 우스워서 속으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곧바로 눈물로 바뀔 뻔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서가 자기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요, 입을 열자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말을 멈추고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아실 것 같아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은서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무서워진 게 아니라요. 은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말을 하면서 은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했고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들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 말 앞에서 은서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동정도 확신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은서의 말을 다 망치지 않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조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겁이 나요. 그 말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좋아한다는 말도 아니었지만 지금의 은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우의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이동이 은서에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 말이 부담이 되었을까? 혹시 선을 넘은 건 아닐까? 불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은서 씨,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에 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요. 지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확답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만으로도 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 역시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걸. 그 후로 둘은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침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침묵은 이미 많은 말이 오간 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했고 더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마치 괜히 눈치 보듯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을 비가 대신 쏟아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자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을 적시고 자갈 위로 굉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둘은 아직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쪽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은서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이 무언가의 끝이자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요. 그때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 말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워서 은서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일상처럼 말을 이어서 갈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빗소리는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굵어지고 거세졌고 마당의 자갈 위로 굉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비가 갑자기 더 오네요. 지우가 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천둥이 작게 울렸고 순간적으로 집 안전등이 꺼졌습니다. 하숙집은 정전이 자주 있었고 지우는 익숙하다는 듯 손전등을 찾으러 주방으로 향했어요. 은서는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폭우가 흐릿한 조명 아래 번졌고 방안 공기는 비냄새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럴 줄 알고 촛불은 챙겨뒀어요. 지우가 주방 찬장에서 꺼낸 작은 티라이트 캔들 몇 개가 부엌 식탁 위에 놓였고 은색 라이터에서 튄 불꽃 하나가 순식간에 어둠을 가르며 켜졌습니다. 한 줄기 불빛, 그 빛 아래 은서는 지우의 젖은 셔츠에 시선이 멈췄어요. 어깨부터 소매까지 스며든 빗방울이 피부 위를 따라 내려오는 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용히 쿵 하고 울렸어요. 지우는 말없이 한 장의 수건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젖었죠? 방에서 다른 옷 꺼내드릴까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 밤이 그냥 좀 이상해서 그래. 조용히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2개, 그 작은 불빛이 흔들릴수록 마주보는 눈빛도 조금씩 깊어졌어요. 은서는 시선을 내렸고 지우는 무언가 말할 듯 하다가 입술을 조금 다물었어요.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어요. 지우야. 그 이름을 처음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시선이 멈췄어요. 은서의 입가에서 눈가로 흘러내리는 감정을 따라가듯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서로의 숨결이 닿았고 살짝 떨리는 숨소리와 촉촉한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은서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눈을 감았고 입술이 닿기 전 마지막 한숨처럼 지우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지우야.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짧고 망설이며 그러나 따뜻하게 스며드는 입맞춤이었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어요. 이건 욕망이 아니라 기다림의 무게였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를 받아들일 만큼 은서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아주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당엔 물이 고이고 있었고 촛불 하나가 비바람에 꺼지지 않으려 작은 불꽃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쏟아지듯 시작된 폭우는 이제는 질척한 안개처럼 남아 하숙집 마당 위를 천천히 맴돌고 있었어요. 은서는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창문은 조금 열린 채였고 빗소리는 그 사이를 스치며 하루를 길게 늘여놓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흙탕물 닦고 쓰러진 화분을 세우고 젖은 수건을 널어두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 나온 사람은 그녀의 남편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지우는 깍듯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요즘도 별 보나?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마당 의자에 앉으며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 그린 날도 많지. 네, 요즘은 거의 안 보여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오래 생각해온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보게 돼. 별이란 게 말이야. 사라져도 그 빛은 한참을 더 남거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미 사라진 별의 옛빛일지도 몰라. 그 말은 공기처럼 조용했지만 마당 안으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과학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살아온 시간과 보내온 사람들과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겹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빛나는 것도 때론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단 말이지. 그 말이 끝났을 때 은서는 창문 안에서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이 없었지만 사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법을 이미 너무 오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목 뒤로 젖은 머리카락이 차가웠고 가슴은 오래 웅크린 듯 답답했습니다. 별은 사라져도 빛은 남는다. 그 문장이 가슴 어딘가에 작게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은 지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은서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곁에 있었고, 늘 뒤에 서 있었고, 늘 먼저 접어야 하는 쪽이 자기 몫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돼. 집안은 여자가 조용해야 편해. 여자답게 살아야 복이 와. 그 말들은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날마다 반복되어 은서의 등을 조금씩 구부러뜨렸습니다. 처음엔 그 말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며느리인 줄 알았고 침묵이 성실인 줄 알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던 날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이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면 여자가 너무 욕심내는 거야. 그 말 앞에서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밥을 차리며 이게 내 자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낮 시간에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은서는 자기 안에 말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지치다는 말, 나도 꿈이 있었다는 말, 한 번만 나를 먼저 봐달라는 말. 그 말들은 모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슴 안에서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셔도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말은 이제 끝이라는 말처럼 들렸고 편해져도 된다는 말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이미 끝난 별 같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빛나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사라질 차례라고. 그런데 마당에서 들려온 노인의 말은 그 생각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사라져도 빛은 남는다는 말. 그 말은 마치 은서에게 지금까지 삶을 다시 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아온 시간, 포기한 자리, 말하지 못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어딘가에서 빛처럼 남아있다는 생각. 그 빛을 이제 와서 다시 봐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 무렵 은서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은서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까 그 말 들었어. 빛이 사라진 후에도 남는다는 이야기.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 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도 이미 끝난 줄 알았거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은서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대.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 말은 고백도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처음으로 다른 말로 불러본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그 밤 함께 있어줘서. 그 말은 사과도 아니었고 사랑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소리 같았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 짙은 공기와 젖은 흙냄새 그리고 사라진 별이 아직 보내고 있는 빛의 언어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랜만에 방 한쪽 깊숙이 밀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사를 몇 번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늘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상자였습니다. 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 그 사람이 쓰던 볼펜, 병원 이름이 적힌 메모지, 접었다 펴기를 반복한 낡은 봉투들, 뚜껑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와 함께 은서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체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식은 줄 알았는데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온기. 은서는 천천히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다른 봉투들보다 조금 얇았고 글씨도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지후 무심한 듯 툭 써내려간 이름. 장난처럼 보이지만 은서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급하게 쓴 글이 아니라 마음을 오래 굴리다가 결국 꺼낸 글이라는 걸요. 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후야, 이건 뭐 그냥 지나가다 내 생각나서 쓰는 글이다. 은서가 내 얘기만 나오면 꼭 웃더라. 나도 그 웃음이 좋아서 괜히 내 얘기 꺼내곤 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혹시 내가 은서를 끝까지 잘 지켜내지 못하면 그땐 내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너라면 은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나보다 늦게 와야 한다. 괜히 먼저 뺏어가면 형제 의리 끝이다. 장난처럼 썼지만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다. 그 애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지우야, 괜찮다면 그냥 기억해뒀다가 언젠가 내가 좋은 사람 될 때 써먹어. 내 동생, 내 믿음. 은서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빠가 생전 끝내 꺼내지 못했던 마음이 담담하게 그러나 너무도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빠는 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말만은 남겨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서를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은서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은서도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말. 왜 이런 말을 왜 그땐 하지 않았을까? 은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늘 괜찮은 척만 했던 사람, 자기 아픔보다 남 걱정을 먼저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부탁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은서를 더 울렸습니다. 이제 와서 마주하게 되는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눈물이 조용히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를 적실까봐 은서는 황급히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자기 인생이 끝나도 은서의 인생까지 함께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사람은 끝까지 은서를 살아있게 두고 싶었던 겁니다. 은서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건 사과도 아니었고 당부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서와 지후 두 사람 모두를 향한 조용한 응시와 이제 괜찮다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 하나를 말없이 내려놓아 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치고 있었고 젖은 흙에서는 은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화분 옆에 앉아 카메라 배터리를 갈고 있었고 은서의 발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는 그 앞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눈을 마주했습니다. 나 어제 오빠 편지를 하나 봤어. 지우의 눈빛이 순간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서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은서에게는 처음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내 얘기만 나오면 웃었거든. 가끔은 나보다 너를 더 잘 안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 혹시 내가 은서를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은서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아침 공기 위에서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은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너를 믿었는지, 그리고 왜 나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지.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서의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런 요구도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려왔다는 고요함과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손의 온기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온기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온기가 아니라 이제야 자기 인생에 다시 들어오는 온기라는 걸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은서는 속으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조금 살아볼게. 그 말은 하늘에 닿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오빠의 말이 은서 안에 오래 남아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노을이 하숙집 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은서는 가만히 창가에 앉아 라벤더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랏빛 꽃잎 위에 내려앉은 빛이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위로처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조금은 무서웠어요.
내가 이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 사람인지, 이 나이에 이 마음을 꺼내도 되는지, 은서는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살면서 늘 스스로를 단속해 왔으니까요. 여자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이런 마음은 품어도 말로 꺼내선 안 된다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조차 나이에 맞게, 처지에 맞게 접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아무도 용서한 적 없는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단 먼저 두려웠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게 누군가의 기억을 더럽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이 욕심이 아니라 기다림이었고 침범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걸 은서는 조금씩 알게 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손에는 2개의 머그잔이 들려 있었고 잔 위로 허브향이 가볍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향은 이상하게도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조금 걸을래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망설임 속에는 습관처럼 먼저 움츠러드는 마음과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믿어보고 싶다는 소망이 조용히 섞여 있었어요. 2 사람은 마당을 지나 하숙집 담장 끝 오래된 무화과 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이 집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을 나무,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묵묵히 들어줬을 그 나무 아래에서 은서는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초여름 공기엔 아직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 향을 맡는 순간 은서는 문득 오래전 자신이 잊고 지냈던 여자였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누이로 불리며 정작 자기 이름으로는 거의 불리지 않았던 날들. 지후야. 네. 나. 그 사람 오빠의 여자로 기억되길 바랐던 적 있었어. 그 말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고해 같았어요. 그게 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조언하지도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은서의 말이 끝까지 스스로의 형태를 가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 침묵이 고마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무엇으로 기억되기보단 그저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졌어. 그 말엔 오래 자신을 밀어두었던 사람이 이제야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이란 말이 아직도 조심스럽고 행복해져도 되는지 모르겠고 혹시 또 잃게 될까봐 겁도 나지만 은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부정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인도 요구도 없었어요. 그저 지금의 은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조용한 의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나를 조금 허락해도 괜찮을까? 그 말은 사랑해요보다 용기가 필요했고 함께 있어요보다 책임이 따르는 말이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잠시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수많은 약속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은서의 손등 위에 지우가 다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따뜻하게 머물렀어요. 그 손길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과 떠나지 않겠다는 침묵의 맹세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든 함께 걸을 수 있겠다는 걸. 하숙집의 오래된 무화과 가지 위로 별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어둡지도 완전히 밝지도 않은 시간. 은서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금은 무서워요. 누군가의 사랑이 내 안의 상처보다 더 단단해질까봐.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혼자 견디는 밤보다는 함께 조심하는 밤이 낫지 않을까? 나는 오래 생각했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 믿었지만 어쩌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건 조금 떨어져서도 서로를 믿는 용기일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닿으려면 먼저 오래 외면해왔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했어요. 이제는 행복해도 괜찮다. 햇살이 고요하게 마당을 덮고 있었어요. 은서는 이른 아침부터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고 방 안에는 얇게 접힌 겨울 옷들과 정리된 책들 그리고 오래된 화분이 나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 이 아침에 완전히 와 있지 않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어젯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는 밤이기도 했어요. 비가 그친 뒤 마당엔 습기가 남아 있었고 지우는 말없이 마루에 작은 등을 하나 켰습니다. 불빛은 밝지 않았고 그저 서로의 얼굴 윤곽만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춥진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은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지도 떨어져 앉지도 않았어요. 그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밤을 함께 견디듯 나란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말이 없다는 건 불편해서가 아니었어요. 말을 붙이면 지금의 이 조심스러운 평형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은서는 그 밤 지우의 숨소리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크지 않았고 급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여기 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알리는 숨결 같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재촉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은서는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손이 스쳤고 놀라서 떼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대로 두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그 밤의 전부였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밤, 여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곁에 있어도 되는 밤. 은서는 그 밤을 지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서로를 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놓지 않아도 되는 밤을 하나씩 건너가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지우는 마당에서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마당 끝쪽을 쓸고 있었어요. 빗물 자국이 남은 돌 사이를 천천히 마치 시간을 정리하듯 쓸고 있었죠. 두 사람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어젯밤의 침묵 속에서 다 오갔기 때문이었어요. 짐은 거의 다 쌌어. 그 말은 헤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기를 잘 접어두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동안 누나 덕분에 별이 훨씬 더 잘 보였어요. 은서는 그 말에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엔 짙은 그늘이 조금 드리워졌습니다. 별이 보인다는 말이 곁에 있었다는 뜻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감정을 더 오래 간직하려면 조금 멀어져야 할 것 같았어요. 당장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았고
혹시라도 이 마음이 다시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화물차가 골목 끝에 도착했어요. 은서는 마지막 짐을 옮긴 뒤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고 지우는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지우야. 정말로, 저야말로요. 무사히 돌아가는 것도 다 누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맞췄어요. 그 안에는 이별도 사랑도 확신도 불안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은서가 떠났을 때 지우는 오래도록 마당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란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로 그날 저녁 은서는 짐을 풀다 낯익은 필체가 담긴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후의 글씨였습니다. 누나, 떠난다고 해서 잡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지 말라고 오래 울었어요. 내가 곁에 있는 동안 매일 별을 봤고 그 별엔 늘 누나가 떠 있었어요. 이젠 형의 그림자 아니라 내 자리에서 그 별을 계속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이 하숙집 마당에 있을게요. 누나가 언젠가 나의 별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때는 함께 이름 붙여요. 우리 둘만의 별자리를.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은서는 오랜만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랑이 자리를 잡고 들어오며 흘린 눈물이었어요.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된 밤이었다. 은서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으니까요. 밤하늘은 조용했고 하숙집 옥상엔 바람이 적당히 불고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은 아래로 가라앉고 별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만큼의 고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초여름의 공기 속엔 습기보다 기대가 더 짙게 머물고 있었죠. 그 기대는 설렘이라기보다는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아는 조심스러운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은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하숙집은 그대로였고 무화과 나무도 마당의 풀도 밤하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구나. 하지만 자신은 변해 있었어요. 혼자 있던 시간 동안 그리움은 사랑으로, 망설임은 확신으로 조용히 이름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은서는 천천히 문을 열고 조심스레 그러나 두려움 없이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이제 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그녀를 발견하고도 서둘러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은 채 그녀가 먼저 옆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배려 하나로 은서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별 잘 보여? 은서가 말했어요. 그 말은 다시 와도 될까, 여기 있어도 될까라는 뜻과 같았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 이름 붙이기 좋은 밤이에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아주 조용히 울렸고 지우는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푸르스름한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떠 있었고 은서는 손끝으로 그 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 이름 없었지? 이제 있어요. 여기 은서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지우 하나. 은서는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는 그 손이 자신을 선택해주는 첫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데 어떤 약속도 필요 없었고 어떤 각오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심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공간에 머물렀어요. 지우의 방은 여전히 단정했고 창문 밖으로는 별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은서는 신발을 벗으며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불 끌까요? 응. 조금만 남겨줘. 완전히 어둡지 않은 방. 서로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의 불빛.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눕지 않았지만 같은 밤에 누웠어요. 이불 사이의 간격은 어색하지 않았고 침묵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지우의 숨결은 일정했고 서두르지 않았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은서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어요. 아, 이 사람과라면 여자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그 생각을 끝으로 은서는 아주 오랜만에 꿈없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마셨고 날씨 이야기를 했고 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밤이 아무 일도 없었기에 가장 처음이 되는 밤이라는 걸. 은서가 집으로 돌아온 뒤 짐을 풀다 책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언제 넣어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봉투엔 지우의 글씨로 짧게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 말로 하면 괜히 무거워질까봐 글로 남겨요.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죠.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이 숨 고르는 소리, 불을 끄지 말아달라던 말, 그 모든 게 나에겐 충분했어요. 나는 당신이 떠나도 붙잡지 않을 거예요. 다만 돌아오고 싶을 때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별은 붙잡을 수 없어서 아름다운 거라고 하죠. 그래도 같은 하늘을 본 밤이 있었다는 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나는 여기서 별을 볼 겁니다. 지우가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은서는 한동안 봉투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랑을 요구하는 글도 함께하자는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속도로 사랑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은서는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별이 진 자리엔 어둠이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구나. 은서는 그제야 조용히 울었습니다. 늦게 와서 더 천천히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사랑 앞에서 밤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은서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굳이 밝힐 이유가 없었고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별 하나가 겨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은서는 차를 데우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 어릴 땐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고 결혼을 하면서는 행복해질 나를 기다렸고 아이를 키우며선 조금은 나를 살아도 되는 나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손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이 손으로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사과를 삼켰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수없이 눌러 담았지요. 여자답게 살아라. 참는 게 미덕이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그 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하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잘 참았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래도 사랑해보고 싶었구나.
은서는 그날 밤 지우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혼자 있는 밤이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켠에 누군가의 숨결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이란 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은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고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퍼졌어요. 그 향 속에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도 되는지 몰라 조심하던 자신이 조금 우스워졌거든요. 별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닿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별을 보며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은서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오늘의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래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가장 늦은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 해본 게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살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불러본 것 뿐이에요. 혹시 지금 당신도 혼자 있는 밤을 보내고 있나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마음을 나의 탓으로 밀어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밤에도 조용히 곁에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구독은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별은 늦게 떠도 여전히 빛납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